안녕하세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약밥, 마밥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떻게 한두 번 해서 드셨나요? 아마 조금은 건강해지는 느낌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밥을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드신다고 그것이 크게 표시나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러면 밥이 아니라 약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떤 밥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1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 나의 건강을 결정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먹는 밥 이것이 10년 후에 나를 결정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채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밥, 건강하게 채울 수 있는 밥 소개할 건데요. 자, 뽕잎밥입니다. 자, 뽕잎. 뽕잎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죠. 아닌가요? 시골에서는 그냥 이렇게 조금만 몇 발짝만 걸어가면 이렇게 다 이제 뽕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따서 이제 말릴 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곳에서 살지는 않지만 인터넷이 있죠.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거의 다 있더라고요. 자, 뽕잎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요. 뽕잎으로 오늘 건강한 밥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뽕잎밥을 누가 먹어야 되나?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자, 뽕잎은 한약재 이름으로는 상엽이에요. 자, 한약재를 이해할 때는 귀경을 이해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뽕잎은 폐와 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풍열, 우리가 뭐 감기가 든다든지 아니면 좀 으슬으슬 이렇게 추울 때 감기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열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기침할 때 이럴 때 뽕잎물을 이렇게 달여서 드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래는 없는데 자꾸 마른 기침할 때 이럴 때에도 이게 뽕잎이 효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효능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간으로 간다고 했죠. 자, 간으로 들어가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간화가 위로 올라와서 나타나는 증상들, 즉 눈이 충혈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충혈만 되는 게 아니라 눈이 아프기도 할 수 있죠.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술을 마신다든지 이렇게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그냥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게 세수를 하고 나면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주로 이게 간화, 간열이 위로 올라와서 이 눈으로 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눈만 붓고 아픈 것이 아니라 이제 머리까지 아프다든지 얼굴까지 좀 뻘겋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뽕잎이 효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럴 때에는 뽕잎과 감국, 국화꽃 말린 것을 함께 끓여서 드시면 이렇게 배가 좀 나와 있고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고 하면서 눈이 충혈되고 아프고 열감 있고 하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로 꾸준히 끓여서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배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가 쑥 들어가 있으면서 평소에 기운도 없고 그런데 눈이 자꾸 충혈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충혈이 똑같은 충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나와 있고 술 많이 마시고 하는 분들은 충혈이 되면서 막 두통이 있고 얼굴에 열감이 막 나고 이런 현상이 있다면 이렇게 좀 말라 있으면서 눈이 충혈되시는 분들은 눈이 충혈됨과 동시에 이게 눈에서 뭐가 꽃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눈이 좀 시야가 흐렸다 지냈다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잎이 왔다 갔다 해요. 아니면 파리가 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간열이나 간화가 막 올라와서 보다도 이렇게 음의 기운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진액이라든지 어떤 물 이런 성분들이 이런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때에는 국화를 같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흑지마를 같이 드시는 거예요. 자, 흑지마라는 것은 그 검은 깨 있죠. 흑임자라고 하나요? 이거 양명이 이제 흑지마인데요. 그 흑임자를 이제 하루에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드신다든지, 그러니까 뽕잎을 이걸 달여서 물을 드시면서 그 흑지마를 같이 드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뽕잎밥을 할 때에도 뽕잎가루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흑임자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것은 이제 얼마든지 내 몸에 맞게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고요. 자, 직접 뽕잎밥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뽕잎밥도 예외는 아니어서 밥을 지을 때는 항상 황태육수로 이렇게 짓자고 했죠. 자, 쌀을 씻고 거기에 밥물을 황태육수로 붓는 거예요. 황태육수를 붓고 그 다음에 뽕잎가루를 한 숟가락 집어넣고요. 이렇게 저어서 이제 눌러서 밥을 지으면 완성이에요. 자, 뽕잎밥 완성되었는데요. 초록빛으로 꽤 이쁘지 않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또 초록색 굉장히 좋아해서 예쁘다 싶기도 한데요. 자,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거나 아니면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열이 좀 위로 많이 뜨는 것 같고 눈이 충혈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 뽕잎밥을 드시면 굉장히 편안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좀 말라 있으면서 눈이 충혈된다든지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른 기침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폐와 간을 보호하고 싶은데 내가 좀 말라 있고 술은 안 마시고 이런 분들이라면 검은 깨를 갈거나 혹은 그대로 넣어서 이렇게 같이 밥을 지어서 드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뽕잎밥을 드시면서 그냥 별도로 그 흑임자를 한 숟가락씩 이렇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 뽕잎밥 준비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뭐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또 어떤 밥을 가지고 나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